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금융심리를 함께 알아볼 강사 이창호입니다. 네, 부동산에 관련돼서 하나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나라는 어떻죠? 네, 부동산 불패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전후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 신화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언제 깨질까요? 이게 굉장히 관심사죠.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거야. 부동산 가격은 언젠가 폭락할 거야. 너무 거품이 많아. 지금 이 두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일단 부동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다 부동산 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사실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원 부국,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나거나 어떤 일부의 국가를 제외하면은 모든 나라들이 사실 부동산 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래도 부동산이 있어야 돼. 부동산이 부를 축적하기 좋아.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식, 신념이 강해진 이유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를 하면서 그리고 경제 개발을 하면서 부동산 중심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인식이 조금 더 고착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부동산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네. 특히 이제 자산의 가치평가 심리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 주의 깊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지금 우리 집 시세가 10억이야 라고 얘기 많이 하죠. 자, 그럼 느낌이 어때요? 나는 10억을 가진 부자,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사실 그 집의 몇 프로가 대출이거나 뭐 이것도 상관없죠. 일단 그거는 지금 빚은 갚으면 되니까 어쨌든 나는 10억 자산이 있어. 흔히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아파트, 우리 같은 이런 동네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거래가가 10% 올랐대. 자, 그러면 우리 집도 거래가가 10% 오르겠네. 그럼 우리 집이 10억이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 가격은 11억이네. 나는 11억 가진 부자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자, 또 있습니다. 자, 1년에 우리 아파트 매매가가 1억이 더 올랐대. 기존에 10억인데 지금 11억에 거래된대. 와, 1억 벌었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다 착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그 상승된 걸 내 소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벌었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큰 착각이냐? 반대의 경우, 만약에 여러분이 자산의 가치가 10억이었는데 9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 1억 손해봤네. 누구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원래 10억이었어. 10억에는 팔 수 있을까요? 지금 9억이지만 다시 언젠가 10억 될 거야. 본래 가격만 생각하세요. 손해라고 생각 안 하죠. 이게 되게 굉장히 양면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이 났네? 나 이만큼 벌었네 생각하는데 이 가치가 떨어지면 아니야. 원래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팔아야 내 돈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가치가 10억이든 20억이든 이 상관없는 거예요. 이 집이 20억, 100억이 가도 이걸 내가 팔아서 현금화 했을 때 얼마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는 주식이, 이런 부동산이 팔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 10억에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 않았어. 근데 나는 빨리 이걸 현금화 시켜야 돼. 금매로 9억에 내놨어요. 그럼 9억에 팔리겠죠. 그러면 가치가 10억이 아니라 9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팔아야 내 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은 우리나라 해외 막론하고 부동산은 정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요 전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대부분의 국가, 석유 부국, 요런 자원 부국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네,
나라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와도 관련이 있게 되는데요. 이 부동산이 생산이나 소득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어떤 뭐 주거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생산, 산업시설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네, 국가 전체의 세수도 오르게 되고 경쟁력, 그러니까 경제적인 또 이런 능력도 상승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상황을 부동산과 연계되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죠. 님비 그리고 핀피. 네, 님비는 뭐죠? Not in my backyard. 그러니까 내 주변에 혐오시설 싫어. 뭐 쓰레기 매립지 이런 거 싫어. 뭐 소각장 이런 것도 싫어. 뭐 공동묘지 이런 것도 싫어. 뭐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동네 안 돼라고 생각하죠. 왜 그래요? 왜 우리 동네 안 된다 그래요? 집값 떨어지잖아. 우리 부동산 가격 떨어지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반대로 핀피. 되게 좋은 시설 있어. 그럼 우리 동네에 그거 유치해야지. 뭐 이런 거. 뭐 관광지라든지 어떤 뭐 첨단 시설이라든지. 그럼 뭐 우리 동네에 해야지. 왜? 부동산 가격 오르잖아. 집값 오르잖아.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은 특히 지역 주민의 군중 심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지역 주민의 군중 심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럼 누구와 관련이 있다? 그 지역 정치인과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정치와 부동산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부동산과 전쟁 중입니다. 자, 부동산은 임대인, 뭐 임차인 이런 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치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모든 정치는 부동산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과 임대해서 사는 사람 둘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 관계입니다. 자, 부동산 소유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어 하고요. 임대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 비용을 아끼려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이게 어디에 반영될까요? 정치계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뉴스를 다시 이 관점에서 보면은 괜히 이쪽 저쪽 의견이 내가 아니라 한쪽은 임대인의 의견을 대변한 거구나. 또 이쪽은 임차인의 의견을 대변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치 뉴스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동양과 서양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거는 전세 제도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특히 동양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 땅, 내 집, 이런 집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이 그런데요. 제가 앞에 언급드렸듯이 우리가 전쟁을 겪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구하는 과정에서 부가 부동산에 축적되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인식이 달라졌는데요. 의외로 서양 사람들은 부동산의 집착이 우리같이 이렇게 집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월세로 살지, 평생 이렇게 월세 내고 살지, 잠깐 임대해서 살지,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건 뭐 농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뭐 유목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경작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동양과 서양의 인식 차이가 부동산에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약간 서양인의 인식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조금 없어지고 소유한다는 개념 좀 없어지고 그냥 월세 내고 관리비 내면서 그냥 살지라는 개념이 조금 더 대세를 잡아가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부동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뭐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주택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부동산은 어떤 자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아파트라든지 주택은 내가 사는 거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가, 땅 혹은 뭐 어떤 창고 건물 이런 거라면 어떤 영업의 장소도 될 거고요. 또 투자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거 하나하나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인데 이게 내가 여기서 거주도 하고 장사도 하고 투자의 목적이다. 여러 가지 목적을 하나에서 한다. 그럼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투자나
자산의 어떤 의미가 더 커지고요. 거주나 영업의 의미는 조금 작아질 겁니다. 그 말은 전세나 반전세 이게 점점점 없어질 겁니다. 지금도 구하기 쉽지 않죠. 점점 월세로 갈 거고요. 부동산은 어떤 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 전문 경영 기업에 집중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불패시나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불패다, 무조건 부동산 부자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세계의 어느 나라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원 부국 혹은 석유가 나는 이런 산유국들을 제외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부동산 부자가 그냥 부자예요. 자,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식이 조금 더 심하게 각인된 이유는, 그러니까 6.25 전쟁 이후에 전후 복구하고 경제 개발하면서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동산 중심으로 경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부자가 진짜 부자다, 부동산이 부를 가져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평가하려는 심리가 약간 이율배반적인 게 있는데요. 내가 10억에 살던 집이 1억이 올라서 11억이 됐어요. 매매가가. 그러면 내가 그동안 1억 벌었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수익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내가 살던 집이 1억이 떨어졌어요. 10억짜리가 9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야, 이거 원래 10억짜리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오해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정치와 부동산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는 부동산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계와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어떤 의견 충돌도 자세히 살펴보면 임대인 측의 의견과 임차인 측의 의견, 이렇게 나뉘어서 줄다리기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부동산의 의미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내가 거주지일 수도 있고, 어떤 영업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자산일 수도 있고, 투자하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은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치밀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